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021년 6월 9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그 5.18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조사를 받았어요? 예, 한 달 전 조금, 한 달 전부터 좀,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5.18이 일어난 지가 4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2006년에 네네. 남한에 오셔서 그 보랏빛 호수라는 네. 5.18과 관련한 김명국 씨의 증언을 네네. 토대로 해서 네. 북한군의 개입 관련된 네네. 그 소설을 쓰셨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1년이 흐른 이 시점에 불과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전에는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제가 2006년도에 와서 그 2006년 가을부터 제가 북한에서 듣고 보고 체험했던 그 광주 1980년대 광주 사건 때 북한군이 난파됐다는 이 사실을 2006년도에 와가지고 가을부터 내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채널 A에 나가서 북한군 특수군이 그 광주에 난파됐던 사실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저를 언론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막 너무 법적으로 고소한다 또 탄압 이런 액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로는 안 되겠다. 말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론이 다 통제다시피 언론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보랏빛 호수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북한군이 난파됐던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썼는데 그 책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5.18에 북한군이 난파됐다는 그 설을 만들어낸 주범으로 이제 최근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5.18 특별법의 제1호로 이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고소 고발 당한 일은 없었고요. 아니 고소고발 여러 건 당하고 또 이제 신문에 여러 건 당했죠. 신문이라든가 지금 언론사에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징역 형도 내려줬고 또 집행유예도 내려줬고. 고소 고발은 당해가지고 벌금도 물었고, 네, 물었고 지금도 또 나와 있는 거가 있고. 네. 그렇지만은 그 5.18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받는 것은 네, 최근 한 달 전부터 네네.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 5.18 조사위원회에서 저를 타겟으로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담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서 봤던 이렇게 느꼈던 그런 많은 자료들,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난파됐던 그 보랏빛 호수의 주인공 정순송을 인터뷰해가지고 책을 쓴 그 내용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5.18 국민이 양분돼가지고 너야 나야 싸움이 벌어졌다는 그런 그 말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주범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썼는가 아니면 날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올해
2월 달부터 이거 시작했더라고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5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간에 지금까지 많이 저하고 어떤 나만의 어떤 얼팔 단체들하고 연결됐는가 해가지고 얼팔 이제 그 진상 규명을 바라는 이런 애국 단체들하고 연결됐는가 뒷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사람들 뭐 얼팔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그 조사관들과 그다음에 위원들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뭐 찾아와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이런 말이 오갖고 또 그간에 이제 얼팔 특별조사위원회하고 저하고 이제 다툼이 있었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5.18 그 조사위원회는 여당, 야당 추천 인사들로 네네. 구성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야당 추천 인사는 5.18의 그 진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하는 그 부분을 대변을 하면서 나서야 되는 인사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쪽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이동욱이라고 그 전에 그 조갑제닷컴에 기자했던 분이 이제 그 야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명이 바뀌기 전에 그 뭡니까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일 때 그분을 추천했더라고요. 추천해가지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그 야당에 추천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그 가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 뭐죠? 국민들이 제기했던 5.18 문제를 문제를 그 조사하고 해결하려는 우진이 요만큼도 없고, 지금 듣자 5.18 해가지고 북한군이 안 왔다는 걸 먼저 전체적으로 깔더라고요. 깔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냐, 예? 이실 짓고 와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그 다툼 있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야당 추천 인사로 나선 이 뭐라는 분이, 예, 이동욱이요. 그분과는 그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좀 만나자고 이렇게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그 정부에서 임명한 그 조사위원인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밤중에 밤 10시경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말 예의가 없죠. 밤 그 몇 시입니까? 10시에. 그래서 내가 그 지방에서 금방 올라왔을 텐데, 또 나를 찾아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남의 어떤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식으로 왜 거짓말을 하냐, 응? 짜고 김명국 씨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책을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군의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네. 그런 어떤 추궁하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적으로 다 깔고 들어오는 게 뭐냐, 거짓말을 했으니까 고백하라, 이실 짓고 와라, 그거죠. 예. 그 진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전에 다 포즈를 다 각본을 짜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난 보고 듣고. 그분이 무슨 제.com의 기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조갑재 기자 그분만 해도 그 아닌가, 5.18 때에 네. 광주에 네.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입장을 맞습니다. 취하는 분 아닌가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계셨던 분이 야당 추천 인사로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난 그 야당이라는 지금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 자유 애국 세력을 대변해 가지고 대변한다고 하는 그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 추천한 5.18 조사위원이라는 사람 다 난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예. 그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인격적으로 보니까 이동욱이라는 그 사람이 말투, 행동, 하는 거 보니까. 원래 그 야당 추천 인사로 5.18의 북한군을 일단 야당이라면은 북한군, 그러니까 여당에 반대되는 입장의 인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글쎄 반대도 제 바람은 그렇지만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의 목소리를 진상규명이란 뭡니까? 그냥 옳고 아니냐 그걸 똑바로 해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 야당에서 추천한 이동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차기한 변호사라든가 이분들 지금 가만 보면 차기한 변호사도 네, 그쪽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그래요? 전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 전혀 북한군이 난파됐냐 아니냐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요만한 덜컥만한 생각도 없이 다 어떤 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저쪽에 몽땅 다 이미지는 기울어졌고 예, 포줄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조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네네. 그런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18 그 기본이 그죠. 5.18 그 대한민국에서 시끄럽게 된 동기가 내가 책을 수무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죠 채널 A에 나가서 북한군이 5.18에 난파됐다는 그런 방송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잡하게 됐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된 경위가 뭐냐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그걸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 5.18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그 강력하게 뭐 추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았냐. 지만은 박사의 박사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나하고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연결돼가지고 내가 그 지박사라든가 그쪽 사람들의 어떤 돈을 받거나 그 다음에 뭐 사주를 받아서 책을 쓰고 방송에 나와서 했던 것 아니냐. 난 전혀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오히려 내가 그 지박사님의 지박사님의 너무 이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반대했었고 지박사님하고 또 이렇게 다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고 난 이짝 무슨 지박사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 단체 편도 아니다. 난 내가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말할 뿐이다. 내가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서부터 내가 체험했고 보고 두둔 그 체험담 그다음에 여기 와서 내가 또 이제 자료라든가 얻게 된 그런 문제들을 내가 그걸 종합해가지고 책을 썼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제 5.18 책의 주인공 정순송이겠습니다. 난파됐던 북한 특전사. 지금은 그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랏빛 호수상에서의 그 이름이 정순성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일명 또 김명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먼저 그러니까 그 먼저 서책자로 냈을 때 김명국이었고 예. 보랏빛 호수에서는 정순성으로 돼 있고 네. 원래 본명은 이제 또 다른 정명훈이라는 정명훈으로 밝혀졌죠. 네네. 네네. 그래서요. 예. 아니 그래서 뭐 그 소설 따르면 내가 정명훈 정명훈 선생의 개인 스토리만을 거기에 그거를 듣고 책을 쓴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북한에서 겪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5.18 관련 문제들, 또 남한에서 또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내가 또 수집한 자료들 그걸 종합해서 그 책을 쓴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고 생각하지 말라. 네. 예? 많은 그러니까 정명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북한군이 난파됐다고 보이는 근거 자료들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톨게이트 습격 사건 문제, 그 다음에 무기고 습격 사건, 아시아장차 습격 사건 문제, 교도소 습격 사건 문제, 그 다음에 전남 도청 폭발물 설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거기서 많은 주검들이 우문이 주검난 죽음에 대한 문제,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 문제들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당신은 답변을 알아. 답변을 안 주고 왜 자꾸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냐. 뭐 어느 게 잘못이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부가 뭘 했고, 예? 왜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말하는데 그걸 나쁘다고 죄인을 몰아가는 당신들이 나쁘지 우리 말하는 사람이 나쁘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면은 지난 한 달 전에 조사를 받고 오늘 두 번째 가신 거예요? 네네. 아,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오늘까지 네. 네, 그분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실 때 그분들의 그 표정이나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네. 그 이동욱이라는 그 뭐 양반인지 뭐 씨인지 난 위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네요. 뭐 정부에서 위원이라고 임명했다는데 나한테는 막말하고 막 그 깡패들도 하지 않을 양아치 같은 소리 막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 예예 를 말하는 거죠? 예. 네, 네. 저한테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무슨 존칭으로 붙이고 싶지 않고 허허. 예, 그래서 이동욱이라는 그 인간, 위원이라는 그 인간이라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뭐 그 인간이 저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래 뭐 저 뭐지 법에서 가만 안 줄 거다, 5.18 단체에서 가만 안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까? 벼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허허.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네 그렇게 자꾸 깡패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을 겁지 않게 보고 나쁘게 평가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 먼저번 갔을 때 오늘까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먼저번 내가 5.18 조사위원회 갔을 때 왜 갔다냐면 이동욱을 제명하라. 저런 깡패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저런 망나니 같은 인간이 들어가 있냐? 예, 내 회피 신청서를 가지고 깊이 절하는 게 있습니다. 깊이. 예, 네.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이동욱이 있는 이상 내가 조사를 안 받겠다. 네, 네. 예. 네. 저건 직권남용이죠. 그 알아보니까 이동욱이가 위원이지만 조사할 권한은 없답니다. 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뭐 답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도리적으로 날 찾아왔기 때문에 또 위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이동욱이가 묻는 걸 내가 죄송합니다. 답변했을 따름인데 자기 답변에 마음에 맞지 않는 우도가 자기 우도대로 내가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하고 입이 담지 못할 상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가고 좀 이야기 다툼이 있었고 5.18 조사위원회 가서 내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응? 이런 개망나니가 어떻게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5.18 조사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냐? 당장 해임하라.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그때 조사하는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반말질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5.18 조사위원회가 다 물이 원래 이러냐? 예, 내 잘못된 말이지만 아니 이동욱이도 그렇고 당신 그 조사 과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예? 왜 그 조사 대상자들을 한테 반말질하고 가라 오라 끝났으니까 가도 돼 가세요 막 이렇게 내 쫓는 식으로 이렇게 하냐? 당신이 원래 도덕이 원래 5.18 조사위원회 이 추천된 사람들이 이렇게 망나니식으로 막말을 해도 되는 건가? 네,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때 처음에까지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사 못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한 달에 그 일이 있다부터 한 달 됐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져 있더라고요. 오늘 가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동욱이라는 사람은 야당 추천 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민의힘당 그 책임 당연히 하에서 책임이죠. 예. 네, 그게 추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국민의힘당에 그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 이런 강력한- 양아치, 망나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을 발의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가지고,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하는지, 우리 검찰 고소고발 다 됐습니다. 됐고요. 됐습니까? 네, 다 됐고요. 그 양반? 예, 당연히 해야죠. 됐군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당에도 항의를 하고, 네. 뭐 시위도 하고, 규탄도 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국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예, 국회 쪽에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5.18 단체들에서는 이러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당신들 애국 세력을 대표한다고 하는 자유시민을 대표한다고는 하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저질적인 나태한 모습을
밖에 보여주는 게 없다. 바로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뭐 또 일정이 잡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거기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5.18 조사위원회라든가 정부에서, 이건 정부가 했고 정치권에서 조직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답변을 하라.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끔 하고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 아까 이게 뭐죠? 톨게이트 사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습격 사건 문제, 그 다음에 5.18 광수라고 지목됐던 사람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상금을 걸고 나타나라고 제발 소리발이야.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광고까지 내면서 했는데 지금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지 말고 당신이 답변하라. 응? 정부라든가 5.18 단체, 정치권에서 답변하라. 왜 답변 못하는가? 답변 못할 때는 당신들이 억지로 자기네 정책 탐욕과 이권에 맞춰서 5.18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밖에 안 되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 총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려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커다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좀 두층을 쓰고 있는데 한 수십 명이 남아야 되겠더라. 쭉 보니까. 그 인권위원회 건물 안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8층하고. 그러면 네. 1차, 2차 이렇게 접견을 네. 하면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위원들이라고 해서 몇 명을 보신 거예요? 1차 때 몇 명, 2차 때 몇 명, 오늘 몇 명? 1차 때는 4명이 나왔었고, 오늘은 2명이 나왔고요. 근데. 인원도 뭐 몇 명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뭐. 조사를 한다면서. 예, 아니, 2명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나한테 막말했던 사람들, 네.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냥 막대해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소리 하고 또,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막대하면 안 되지. 여기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오늘은 조금 좀, 분위기가 정숙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나왔던 그 조사관들이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간에 그러한 뭐랄까 이 예의가 없는 그런 행태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고 네. 지금 처음으로 우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건데 네.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면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 결국 문제를 당연히 제기해야 됩니다. 제기하고 우리 국민 쪽 차원에서 이 5.18에 대한 문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5.18을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북한군이 난파되고 난파 안 되고 이 문제 차원을 떠나가지고 국민 혈세로 지금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죠. 네, 1년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네. 글쎄요, 수십억 이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게 뭐냐? 대답을 줄 수 없다. 개인 신상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5.18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지금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 6.25 참전 용사들이라든가 그다음 독립 유공자들이 신상자료는 다 노출돼도 좋은데 유독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이 신상자료는 노출하면 안 되는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오픈하라, 공개하라. 국민들 앞에. 그 사람들이 1년에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몇 시간 동안 아까 나갔을 때 그냥 이야기했더니 추임이 말라가지고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들한테 돈이 1년 국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임 당하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지금 총 액수와 그다음에 1년 예산과 그다음에 매 사람당 들어가는 사람 그다음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누구한테 얼마 들어간지 깨끗하게 국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입니다. 이게 내가 돈 낸 혈세가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당연히 알 권리가 있거든요.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싫다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깡패들이 하는 소리고 망나니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면은 저들이 조사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네, 제가 보건대는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말로는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분들이 조사위원회 말을 들어보면 다 조사 끝난 다음에 여태까지 조사 자료를 공개한다. 그게 아까도 한 소리가 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공개하냐? 방식을 말하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앞에서 공개한다는 거죠. 청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건 그겁니다. 공개를 하기 전에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민주화, 그러니까 북한군이 난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5.18 단체들이겠습니다. 두 쪽이 수대대에 앉아가지고 국민 대토론을 하자.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예, 제가 여태가 주장한 겁니다. 나보다 좋다. 너네가 수고 부르고 하지 말라. 결론을 내지 말고 네. 국민이 결론을 내게끔 하자. 네, 네. 전 겁니다. 네, 여태까지. 필요하죠. 예. 근데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거 없는데 예? 억지로 왜 책을 썼냐? 왜 말을 했냐? 말한 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겁니다. 그 다른 거 없죠. 뭐 공개 토론회를 방송을 통해서 네네.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답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얘기는 안 네. 하고 아마 뭐 두 쪽이나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글쎄 보여지겠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하게 주장해야죠. 예, 뭐 이쪽도 뭐 만만치 않은 네. 그런 그 인사들이 있으니까 예, 네. 아마 저들이 그런 그 궁지와 수세에 네. 예, 몰릴 거는 뭐 뻔한. 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권력을 믿고 정권 권력을 믿고 예?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추천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 요구해서 만들어진 국민 대표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맞짱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뭐 주장하는데,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5.18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단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단결이. 예? 단체 이름을 자꾸 내고 개인 이름을 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저 사람 정권에서 내세워준 사람들은 우리가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보랏빛 호수의 저자이신 우리 이주성 작가님과 잠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5.18과 관련한 5.18 단체의 그 조사위원회, 국가에서 정식으로 구성한 네네. 그런 그 위원회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대한 아마 그동안 뭐 1차 조사를 받고 나서도 이런 그 방송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네. 예, 우리 목소리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방송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이런 그 목소리들을 자꾸 또 내야지만이 조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사가 이렇게 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나가게 될 때에 네. 이러한 부분이 없게 된다면은 네네. 어떻게 다른지 네.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런 문제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방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5.18 문제가 국가의 생사 운명 전망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자기하고 직접적인 가정과 형제 연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방치방관을 하지 마시고 이게 국가가 문제가 또 올바로 해결돼야 내 가정도 앞으로 운명이 바로 될 거고 국가가 잘못되면 내 가정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염려해가지고 여태까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누구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분께서 이 문제를 국가의 문제라고 난 몰라도 돼 이렇게 방치하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내 삶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운명과 연관된 문제를 보시고 적극 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